예, 유명한 일화입니다만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은 1989년에 한국에 방문해 있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독일 통일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에 독일 통일이 당장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내가 살아있는 한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보지는 못할 것 같다. 오히려 한국이 더 먼저 통일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그 발언이 있은 5개월 직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급속하게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3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저희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북한의 농업 현실을 어떻게 남한의 현재의 농업과 조화를 시켜서 조화로운 농업 공동체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한반도 농업인 연합회의 유호기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통일 농업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호기 회장님 계속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회장님,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재개되면은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과의 농업 분야의 개발 협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일단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개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께서 지금 관찰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식량 해결이 급선무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제한 식량을 퍼주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보다 앞서 품종에 맞는, 날씨 품종에 맞는, 북한은 좀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품종 개량 기술, 그 다음에 비료, 농자재, 그런 것들이 우선 첫째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비료는 그냥 비료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비료 생산이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원이 지금 현재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탄으로 화력을 생산하는데 석탄으로 생산한 화력이 지금 석탄 생산이 어렵다 보니까 화력 생산이 안 되다 보니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비료 생산에는 현저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농자재가 현재 북한에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비료나 종자 부분과 같이 이런 부분에서 농업 부분의 개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협동농장 시스템이 농민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북한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셨고 그다음에 남한에 오셔서도 지금 농장을 하고 계신데요. 둘 간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측면,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그런 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농업은 여기에 한국 농업처럼 자본주의 사회인재 개인농이 아닙니다. 국영농입니다. 국영농이라는 국가가 품종도 제정해주고 그러니까 농경지도 제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전부 나라에 바치고 다시 배급으로 환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정, 최소한 이제 내 것이다, 내 농사다라는 이런 개념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자급자족률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영 방식이 아닌 개인농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생산 소율은 그렇게 나아질 거라는 예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현재 북한이 시장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농업 부분에서도 좀 더 이렇게 시장화가 진전이 되어 가지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농이 자기가 농사지은 농작물을 직접 시장에 팔아서 이윤을 얻는 형태로 좀 더 이렇게 시장 경제가 진전이 되면은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회장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통일농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뭐 기술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그 통일농업을 준비해야 될 그 주체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계시는 한반도 농업인 연합회에 그 탈북민 분들이 모여 계신데요. 앞으로 통일농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분들로 탈북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회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의 통일은 남과 북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세계 정세로 봐서는 북한에 현실적으로 미사일이나 핵 때문에 지원 방안이 제한이 돼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남북한의 우리 농업인들, 즉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살다가 이곳에 온 탈북민들이 그의 앞장에 서서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중몰이 역할을 하고죠. 저희 한반도 농업인 연합회 회원들, 즉 탈북해서 오신 탈북민들로 만들어진 협회에서 먼저 통일을 그리는 예행 연습을 하는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예.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니까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차츰차츰 개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그림을 그리고 농업 생산에서 마중몰이 역할을 하고자 각자가 자기가 생산되는 농산물에서의 최고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반도 농업인 연합회의 유호규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통일농업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예, 회장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 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라는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같이 고민을 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